치과에 오랜만에 가든 다른 치과를 가보든 항상 엑스레이를 꼭 찍잖아요. 근데 그거 꼭 찍어봐야 되는 건가요? 찍어봐서 나쁠 건 없는데 막상 찍어보면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대략 이제 볼 수 있는 엑스레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나 아니면 신경치료했던 뿌리 끝쪽, 지금 뭐 상악동 안쪽 뭐 이런 등등 대략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보험이 돼서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엑스레이를 안 찍고 원장님 충치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겉에 있는 것만 한번 이렇게 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충치하고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충치의 차이점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엑스레이로 보이지도 않는 정도 충치는 사실 초기 충치일 가능성이 많죠. 입안에서 봤을 때 까만 줄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밀도가 낮은 것과 밀도가 높은 것들의 차이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씌워놓은 거나 임플란트 이런 거는 하얗게 보이고 비어있는 공간은 까맣게 보이고 그리고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까맣게 보이는 건데 초기 충치는 아직 치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갉아먹지 않았으니까 치아 자체가 그냥 하얗게 똑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입안에서 보면은 약간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거의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입안에서 봤을 때는 껍질은 멀쩡한데 안에서 시커멓게 조금씩 커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일반 사람들은 제 엑스레이 봐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치료를 좀 했던 환자분들은 보면은 아시는 분도 있어요. 꽤 원장님 여기 왜 이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부분은 단단한 치아고 비어있는 공간은 까맣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 치아 안에 이렇게 까맣게 뭔가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일 쉽게 판독하는 거는 반대편 치아를 보는 거예요. 딱 4분학을 해가지고 요거하고 같은 치아거든요. 우리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딱 봤는데 얘하고 뭔가 약간 달라. 내가 눈으로 이렇게 4분학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치아, 잇몸 등 어느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조직은 다 되고요. 연조직도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거 다 나오고 사랑니나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CT를 찍어보면 얘는 2차원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3차원적으로 염증이나 충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금이 갔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CT를 찍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엑스레이 중에서 파노라마라는 이제 큰 엑스레이고 확대해서 찍어보면 치아가 이렇게 매끈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얘처럼 약간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폭 들어간 거 아주 미세한데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큰 엑스레이 상으로는 또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겉에서만 대충 큰 엑스레이만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알 수 없는 충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또 보여줄 케이스는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아까는 2차원 사진이었잖아요. 근데 CT를 찍으면 이렇게 해골 바가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정보가 나타나죠. 이거는 치과 가면 다 CT 찍으면 이렇게 CT가 나와요? 있는 병원은 요새는 뭐 임플란트 하는 병원도 웬만하면 다 CT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랑니가 있다. 사랑니 위치도 이런 식으로 다 보이고 이 사랑니가 없는 분이지만 안에 지나가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신경관이 나와서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나 이제 두께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상담할 때 잇몸을 잘라서 옆으로 봐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옆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조각의 두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옆면 같이 보는 거죠. 오른쪽은 여기가 보면 까만색이죠. 까만색인 게 정상인 거예요. 상악동이라는 공간인데 원래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뭔가 이렇게 허옇게 보이죠. 이게 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정보는 사실 또 아까 이 엑스레이만 갖고는 확실히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튼 치과에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중에 하나인 거죠. CT라는 것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 제가 아까 뭘 보라 그랬어요? 좌우를 보라 그랬잖아요. 요게 사랑니고요. 이쪽 오른쪽에 사랑니가 없어요. 어금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있고 그 다음에 이 치아가 뭔가 되게 이상하죠. 까만 거 밀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 이만큼이 날아간 거죠. 아마 충치일 거예요. 여기도 뭔가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까만색이 이만큼 번졌죠. 이쪽은 이렇게 까만색 선까지 번졌고 이건 거의 신경치료 간다고 봐야 돼요. 저 아래는 바로 치아가 빠진 거. 이건 빠져서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그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분 선택하는 건데 제일 아이디어하게는 둘 다 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랑니를 살려서 안 쓴다고 보면 이걸 빼버리고 얘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 임플란트를 하고 두 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쉽거든요. 빨리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치아까지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신고 이거를 살려서 쓰거나. 왜냐면 이걸 이렇게 세우면 각도는 좋아지는데 약간 약해져요. 그래서 쓰다 보면 나중에 결국 빼게 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멀쩡한 애를 그냥 두고 이렇게 두 개를 빼고 전환 임플란트 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